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맥주 한잔 비어쳤습니다. 저는 식품공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를 전공을 했고 현재 맥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판매 채널이 편의점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그 외에 판매 채널을 전무한 것이 문제라고 했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번 영상을 유심히 보셨다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해요. 근데 배달 어플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술도 있는데요? 맞아요. 온라인 주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에요. 규제를 조금씩 풀고 있고 특정 범주 내에선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주류통신 판매에 대한 고시, 이게 좀 기니까 요약을 하자면 지역 특산주는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택배로 받아볼 수 있고요. 배달 어플 내에서는 10,000원짜리 치킨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10,000원, 전체 배달 금액의 50%까지는 술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술을 주문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대면 판매 방식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한 플랫폼 역시 존재하는데요. 주류 배달 서비스를 하다가 규제 철퇴를 맞은 벨루가, 전통주 정기 배송 플랫폼 술담아, 주류 구독 서비스 데일리샷, 미리 주문을 하고 매장에서 픽업하는 스마트 오더도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 체킹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수제 맥주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직접 배송 방식으로 주류 전자 상거래가 가능합니다. 그중 1위 업체 드리즐리의 사업 방식을 보면 지역 주류 소매업체와 제휴를 맺고 소비자에게 1시간 내에 직접 배송을 해줍니다. 최근에는 우버가 드리즐리를 인수하면서 우버 배달원들이 배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대입을 하면 배달의 민족 라이더가 주류 소매점에 가서 픽업을 하고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모든 배달은 직접 배송 방식으로 구매자가 대변을 해서 신분증 검사를 받고 사인을 하고 건네줍니다. 만약 구매자가 제 시간 내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구매자가 지게 되고요. 일본은 규제가 엄격하지도 않고 심지어 배송 수령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라쿠텐, 일본의 쿠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팔고 있고 옆에는 조세야, 여기는 일본 크래프트 맥주들을 모아둔 온라인 판매 사이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온라인 주류 판매를 하고 있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주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방식은 다르지만 하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가 주류 규제가 되게 센 편인데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맥주업계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지금과 같은 반쪽짜리 방식이 아니죠.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SSG, 롯데마트, 마켓컬리, 쿠팡 등 하루도 안 걸려 집 앞에 도착을 하고 비마트 30분이면 옵니다. 심지어 수산물도 몇 시간이면 오는 시대예요. 변해가던 시대에 맞춰 관련 플랫폼과 식품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주류 산업은 마땅한 플랫폼조차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기본 토대가 전자상거래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해외에서도 전 세계에서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좀 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물론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하니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 따른 산업의 변화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나라마다 보여지는 또 양상들도 다르니까요. 저 역시도 당장 모든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수입 맥주가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 있어서 월등히 앞서는 상태에다가 와인 시장의 성장세를 보면 너무 섣부르다가는 국내 맥주 산업 성장에 되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이상대로 흘러갈까라는 의문점이 있고 그러면 국내 맥주 업체에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안 되나요? 애초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현 시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주류 전체가 아닌 소규모 맥주 양조장으로 제한을 두고 제도를 시행해보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자는 것이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시행을 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단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어떤 플랫폼이 생기는지도 보고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제 맥주 업체들은 판매 채널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시대적 요구를 넘어 맥주업계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 소규모 맥주 양조장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수 확보에 맞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술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둘까? 그러다 보니 대형 주류 업체에 맞춰서 판이 짜여졌죠. 주세 기편만 봐도 그래요. 종량세가 국내 맥주 산업의 발전과 다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책이었는데 그전까지는 종량세 전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 모든 반대 의견들의 본질이 결국 세수 감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입 맥주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세수 확보가 어려워졌고 그제서야 국내 맥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량세로 전환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본질은
맥주 이퀄 세금이었던 것이에요. 다행히도 기재부에서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세수 확보에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했죠. 실제로 작년부터 주류 규제 개선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개선안들이 정작 소규모 맥주 양조장 발전에 있어 어떤 의의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 양조장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위탁제조,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소수업체만을 위한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맥주 양조장 간의 부익부 빈익빈은 커져가면서 소규모 양조장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고 마땅한 판매 채널 또한 거의 전무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직전이고요. 이런 실태와 상황을 알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주류 행정이 소비자와 시장을 위한 방향이 아닌 예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겉만 그럴싸하게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소비자의 편익과 소규모 양조장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그에 걸맞은 규제 개선과 제도가 나왔으면 하고요. 그 첫걸음이 소규모 맥주 양조장의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